일원서 불법 체류자 136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속 추방 및 확대 조치가 제동됐습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뉴저지 한인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한인 2세 여성이 연방 하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뉴욕시 시형 아파트에서 기준치 이상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한국 식품 수입 업체는 반드시 QI를 취득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회가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이 아시아 투수 최초 MLB 평균 자책점 1위를 등극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겨냥한 대대적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130여 명이 넘는 불법 체류 이민자가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7일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은 지난 20일부터 닷새간 뉴욕시 롱아일랜드, 허슨밸리, 뉴저지 등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을 펼쳐 총 136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와 자메이카, 에콰도르, 파키스탄 출신 등으로 과거 성범죄, 폭행 등으로 유죄를 받았거나 미국에 밀입국한 불체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거된 이들 중 미국 내에서 형사처벌 절차를 밟아야 할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방 조치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한편 2018년 체포된 15만 8,581명의 범법 이민자 가운데 66%는 범죄 전과자였으며 21%는 범죄와 관련한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도 이미 추방 명령을 받았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반이민법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법원 워싱턴 DC 지법은 이민 단속국이 미국에 입국한 지 2년 이내에 모든 불체자들에 대해서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신속 추방 확대 조치에 대해 시행 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속 추방 확대 조치는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미국 입국 2주 이내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 국경 100마일 이내와 입국 2주 이내 문구를 삭제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단속을 해 이민 판사의 심리 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자라도 이민 단속에 체포돼 미국서 거주한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칫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신중식 변호사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9월 27일에 여러 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예비 중지 명령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신속 추방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새 정책이 유효하다 무효하다 결정을 내려질 때까지는 임시로 실시가 중지된 것입니다. 이 새 정책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에 대한 정식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임시로 중지된 것입니다. 뉴저지주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시민참여센터가 주최하고 뉴저지 한인회, 한인 상공회의소, 펠팍 한인회, 포트리 한인회가 참여한 주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담회는 이민, 헬스케어, 한반도 평화 문제가 주된 안건으로 진행됐으며 한인들은 특히 이민 이슈에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축소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가족,
취업 이민, 합법적 난민을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행정부 내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인터뷰 중 앤디 김 의원이 이민 문제가 정치적으로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미국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앤디 김 의원 본인과 민주당은 행정명령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었던 헬스케어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비롯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출신인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군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며 한국 정부 고위 관료는 물론 미 전역 다양한 부서와 협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 정부 관계자와 한일 대사 등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 내용을 위해서 한국 관련된 여러 외교부 사람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본인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그 누구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다. 본인이 한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또 한국의 당사자들하고도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을 많이 열어서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인 이민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앤디 김 의원은 한인들의 경험과 견해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내년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치러지는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한인 2세 여성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제개발 정책 전문가인 샌드라 최 씨가 2020년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로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최 후보는 내년 5선에 도전하는 그레이스 맹 현 의원과 민주당 퀸즈위원회 소속의 멜키아데스 가가린 후보 등과 예비선거에서 맞붙게 됩니다. 연방하원 6선거구는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 엘름허스트, 포레스트힐, 큐가든 등입니다. 유권자 인종별 분포는 아시안 40%, 백인 33%, 히스패닉 50%입니다. 최 후보는 이민자 서민 가정 출신으로서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디라도 달려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 후보의 주요 공약은 지역 주민들과의 분기별 미팅, 부동산 회사 또는 정치단체의 기부금 거부, 연방의회 입법 안건에 대한 대응형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설치 운영, 시민단체 및 언론을 포함한 진보적 연합체 구성 등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뉴욕시 시형아파트에 거주하는 11,168명의 어린이들에게서 기준치 이상의 납 중독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실은 이 기간 시형아파트 건물의 63%에 해당하는 9,671가구에서 단 한 차례도 납 오염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었다며 납 오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납 중독 어린이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브루클린으로 1,690명이었으며 퀸즈 7,682명, 브롱스 5,114명, 맨하탄 1,810명, 스태튼 아일랜드 977명 순입니다. 이에 스카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납은 인체의 독성 물질로 특히 어린이에겐 치명적이라면서 뉴욕시의 안일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발생한 무책임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식품 수입업체는 반드시 수입식품 안전성 책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가 뉴저지 포트리에서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식품 수입업체들의 QI 자격 취득을 지원했습니다. AT 뉴욕지사는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FSBP로
식품 수입 업체의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제가 강화된 만큼 한국 식품 수입 업체들도 QI 자격 취득 등 한층 강화된 식품 안전 규정에 적극 대응, 미국 내 한국 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광진 미주 지역 본부장은 지난해 시작된 QI 교육 지원 사업이 6회차에 접어들면서 한국 식품 바이어 45명이 QI 자격을 갖추게 됐다며 한국 식품 바이어들이 강화되고 있는 수익식품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한인회장 폴라박은 25일 오전 연방 상원 의원 로이 블런트를 방문해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미국 가정에 입양된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안으로 지난 5월 발의됐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아동시민권법의 이름으로 통과된 사례가 있지만 통과 당시 18세를 넘긴 입양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해 미국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은 3만 5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한인 입양자 수만 18,000명으로 집계됩니다. 워싱턴 한인회장은 미국에 입양돼 40년간 외국인 신분으로 거주하다 끝내 한국으로 추방된 애덤 크랩서 씨의 사례를 들며 한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한인 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블러트 의원 아래 상원의원 4명, 하원의원 23명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 발의될 입양인 시민권법은 아동 시민권법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정규리그 마지막 등판에서 무실점 역투로 역대 아시아 투수 최초 평균 자책점 1위라는 새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류현진은 28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19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7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고 실점 없이 던졌습니다. 안타는 5개를 맞았지만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으로 한 점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으로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을 2.41에서 2.32점으로 낮춰 제이컵 디그롬을 따돌리고 내셔널리그 1위이자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 자책점 1위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24년 만에 토네이도로 빅리그를 휘저은 일본인 노모 히데오가 1995년 세운 역대 아시아 투수 최저 평균 자책점 기록을 새로 쓴 것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욕시경이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몸싸움 끝에 총상을 입고 사망해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테렌스 모나한 뉴욕시경 국장은 멀킨 경관이 총격 사건의 용의자를 신문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나왔고 도주하던 용의자를 추격, 붙잡았으나 체포 과정에서 3발의 총격을 받고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관련 등 수건의 범죄 전과가 있는 용의자도 현장에 있던 5명의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28일 한 남성이 롱아일랜드의 세븐일레븐 밖에 주차된 차량 아쿠라를 절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차량에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8살 여아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후 절도범은 아이를 헌터 애비뉴에 있는 베이글스 식당 주차장에 내려준 뒤 훔친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고 아버지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뉴욕에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추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 러커스 대학교 메인 캠퍼스가 위치한 뉴 브런즈윅의 이스턴 애비뉴에서 한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2시쯤 매연소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주 일본 상품 불매 운동본부는 펠팍 가을 거리 축제에서 일본 제품 불매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본부 관계자들은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일본 여행과 일본 상품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생명재단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 뉴욕 장로교회에서 조혈모 세포 등록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백혈병 환자로서 매취되는 골수 기증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 캘리포니아 마취과 의사 에스텔라 김 씨와 영국의 5세 엘리 김군을 돕기 위한 이날 행사에서는 30여 명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의 2019 가을 네일 스파쇼가 코리아 빌리지 대동 연회장에서 약 10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박경은 회장은 헐러데이 시즌이자 본격적인 스파 시즌을 맞아 단골 관리와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 다각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스파 제품들이 파격적인 조건에 제공됐다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인뿐 아니라 타민족 방문객까지 방문한 것이 올 행사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디슨 소재 토머스 에디슨 팍 테니스 코트에서 중부 뉴저지 고교 테니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이스트 블런스윅 여자 테니스 팀이 전통 강호 에디슨의 JP 스티븐슨 팀을 꺾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공적 부조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이 거절된다는 이 행정 지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중식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정부가 이제 복지 혜택을 받으면 정부로 받는 이제 복지 혜택이죠. 보통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공적 부조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영주권 신청 시 거절될 수도 있다는 그런 행정 규칙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지난 연말부터 많이 준비해오고 또 일반인들의 의견도 들었고 이제 종합을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네. 그럼 언제부터 그게 실시가 이제 발표되고서 60일이니까 10월 15일입니다. 네. 10월 15일부터 네.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런데 과거는 안 따지는가 이렇게 좀 질문하는 분들 계셔요. 많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기본이 이 복지 혜택을 받으면 이제 이 사람이 가난하구나라는 걸 전제로 하고서 또 아니 뭐 외국 사람을 우리 뭐 미국 정부가 이 정부 돈으로 보조금을 주어가면서까지 영주권을 주면서 미국에 살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옛날 먼저 온 사람들의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받으면 당신은 이제 영주권을 안 주고 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네. 오로지 좀 자체적으로 혼자서 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미국에 이민을 받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은 이민도 못 오냐 뭐 이런 그게 말씀을 주 하더라고요. 목적입니다. 사실 네. 이 법에.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혜택들을 받으면 안 되는지? 우리 이제 정부 혜택은 사실 뭐 한 20몇 가지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이제 큰 거 몇 가지만 나머지는 또 허락을 해줘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캐시로 현금으로 받는 거가 있어요. 이제 물론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했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어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가난해서 현금을 생활보조비를 받는 게 있는데 그 제도상 현금 생활보조비를 받을 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SSI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노인 어른들께서 받는 게 있어요. 한 달에 매달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뭐 450불 전후가 그것이 현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푸스탬프라는 게 있어요. 푸스탬프 받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하우싱 우리 아파트나 이런데 이 거주 이 생활 근거지가 되는 이제 주거를 할 때에 보조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메디케이드입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떤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병원 치료비와 관련된 것들을 지불하게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들. 사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특히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비교적 것들이고요. 다섯 가지가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고 보니까 좀 정부 혜택이 상당히 미국에서 많다 이렇게 느낌이 드네요. 사실은 많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이제 받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시민권자 자녀가 이 혜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뭐 유학을 왔든지 주재원을 왔든지 아니면 다른 비자력이 뭐 와서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 네. 자녀가 자라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처지에 놓여서 그런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생활이 힘들어서 네. 자녀들 분으로 어떤 생활 보조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예, 첫째는 시민권 자녀가 받는 것이 부모들이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영향을 안 끼친다. 네. 그게 이번에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영향 끼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하도 반대 가시면서 그건 뺐습니다. 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예,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걱정했죠. 예,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케이드인데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어떻게 되고 또 오바마 케어에 따라오는 그 메디케이드는 또 어떤지요? 야, 이제 그 메디케이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여기저기서 그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한국과는 달리 의료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당에서 의료비를 많이 내게 되는 거 어려워해서 많이 그 혜택을 받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에서 건강보험을 들었는데 그 금액이 작은 쪽은 괜찮은데 커지면은 또 저절로 그 오바마 케어에서 이 메디케이를 받게 되는데 메디케이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아주 이머전시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경우 21세이면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일반 어른들이 메디케이를 받으면 영주권 받는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 그럼 이제 끝으로요. 영주권을 못 받게 될 때 본드를 사면은 어떻게? 예, 사실은 그 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네. 사실은 사장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그러면 야, 정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 되지 네. 않느냐라고 대두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는 있긴 있습니다. 있다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 네네. 점을 또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네. 네. 오늘 이렇게 공적 부조 혜택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제 공적 부조, 즉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받게 되면 영주권의 신청 시 거절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 Media. Creative.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